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미국 작가 로라 에이미 슐리처가 2015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어린 가정부 조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살 소녀 가정부 조앤은 18살짜리 주인집 둘째 아들 데이비드를 좋아합니다. 뉴욕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가 또다시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게 당신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순간 내 어리석은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내 작품 잔다르크를 위해 당신이 필요해요. 내일 나랑 공원에 가지 않을래요? 아침 햇살 속에 당신을 그릴 수 있게 말이에요. 꼭 그러고 싶어요. 꼭이라고 말할 때 데이비드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보통 여자들은 가슴이 설렐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강한 여자다. 그가 오직 스케치만을 위해 나를 원한다는 사실을 안 이상 설렐 일도 흥분할 일도 없다. 조앤은 매우 쾌활한 성격의 데이비드가 살살 달래자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약속했던 스케치북을 선물하기도 하고 오페라 극장에 데리고 가기도 하여 몹시 즐거워합니다. 오페라의 줄거리를 알려주는 것은 대본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가슴 뜨거운 갈망과 잠시도 늦출 수 없는 긴장감으로 새롭고 신비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다. 이렇게까지 그랜드 오페라에 반할 줄은 몰랐다. 정말 멋졌다. 나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음악의 힘을 느꼈다. 데이비드가 오페라를 감상하는 동안 틈틈이 나를 그렸다면서 그림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튼 그림 속에 나는 완전히 넋이 빠져 있었다. 한편 조앤과 데이비드는 서서히 친구 사이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14살 소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딪혀야 할 문제가 있다. 이 집에서의 내 위치, 나의 미천한 신분, 데이비드의 부모에게 우리 사이를 지금 말할지 아예 말하지 말지 등의 문제 말이다. 물론 나는 가톨릭 신자이고 데이비드는 유대교도라는 점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하지만 그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데이비드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떠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데이비드는 대축제일 기간에 돌아올 것이다. 데이비드가 그때 돌아와 나에게 또 키스해 줄 것이므로 내게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일이 될 것이다.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데이비드와의 키스에 대한 생각뿐이다. 데이비드가 내게 키스한 순간 나는 아이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은 단순히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갈망, 끊임없는 열정으로 불타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빗속을 걸어 집으로 오는 동안 데이비드를 생각했다. 그가 보고 싶다. 어느 날 데이비드가 조앤과 사귄다는 것을 눈치챈 아버지가 데이비드를 꾸짖자 18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래요. 제가 좀 경솔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저런 캐캐 묵은 관습, 규칙, 의례, 금기 같은 것들이 지긋지긋해요. 그 아이는 똑똑하고 끈기 있고 상상력도 풍부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애를 부엌에서 오븐 청소 같은 잡일이나 시키고 있어요. 아버지 로젠바우 씨는 여러 분야에서 진보적이지만 아들의 연애 문제와 특히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젊은 진보주의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어요, 아빠. 나는 이 대목에서 내가 매우 좋아하는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1905년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지방의 작은 유대인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 테비에의 셋째 딸이 러시아인 청년과 사랑에 빠지자 테비에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고집을 부린다면 부녀간의 인연을 끊겠다고 경고하지만 딸은 몰래 달아나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야 하는 전통이 유대민족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가 봅니다. 그러나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수주의자 아버지는 진보주의자 딸을 용서함으로써 전통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따뜻한 교훈을 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로젠바흐 씨와 데이비드의 대화를 엿들은 조에는 날마다 힘들어합니다. 어젯밤에도 엄마 꿈을 꾸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엄마는 화가 나서 내 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랑이 이렇게도 뿌리치기 힘든 것인 줄 몰랐어요. 라트라비에타에 나왔던 사랑은 황홀하면서도 고통스럽다라는 노랫말과 똑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이 사랑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엄마. 문득 그동안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돈을 옷 사는 데 써버렸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성경은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가르치는데 말이다.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다. 하느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신경을 썼다면 잠시라도 생각해 봤을 텐데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보다 옷을 사고 싶다는 허영심에 이끌렸다. 비가 거세게 내리는 어느 날 조에는 데이비드가 일주일 후에 파리로 미술 공부하러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다면 내 가슴은 비참하게 찢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데이비드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아직 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은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한다지만 누가 먼저 하든 무슨 상관인가. 나는 데이비드 로젠바흐를 사랑한다. 지금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이 상황에 일기나 쓰고 있다니. 로젠바흐 씨가 우리를 갈라놓도록 가만히 있을 셈인가. 그 누구도 나와 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 빗줄기가 점점 굵고 거세진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결국 순진하면서도 용감한 소녀 조에는 한밤중에 데이비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집안에 큰 소란이 벌어지고 어찌어찌하여 데이비드의 사랑이 반쯤 장난이 섞인 풋사랑이었음을 깨달았고 다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잠들지 못한 조앤이 그 집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조앤의 속셈을 꿰뚫어본 늙은 하녀 말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랑에 가득 찬 눈길로 조앤을 붙잡으며 로젠바흐 씨와 말카가 세운 조앤의 장래, 즉 학교에 보내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수고 많았다. 내 잔소리 들어주느라 고생도 했고 주인댁 아들과 키스한 것만 빼면 넌 완벽한 아이야. 그리고 자립까지 했으니 더없이 훌륭한 아이지. 이제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보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말이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 삶이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면 냉큼 받아. 알아듣겠니? 말카가 너무 꼭 부둥켜 안아서 나이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까지 느껴졌다. 나는 결국 말카에게 지고 말았다. 말카의 사랑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1년 후 소녀 조에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여전히 데이비드 생각을 한다. 일기장을 펼치자 데이비드의 입맞춤이
소녀를 어떻게 여자로 만들었는지 쓴 글이 보였다. 남자에게서 키스라는 걸 받으면 소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라 여자가 되는 듯하다. 나는 데이비드에게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반했다. 사랑은 황홀하면서도 고통스럽고 아름답다. 사랑에 빠진 것은 이제껏 살면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이었다. 올 여름에는 바다도 보았다.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이 세상이 모래 알갱이처럼 사소한 일과 좁은 생각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세상은 넓고 장대하다. 언젠가 나는 작은 돛담배를 타고 바람과 물살을 가르며 저 드넓은 바다 같은 삶을 향해 용감하게 항해할 것이다. 파도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겠지만 정복당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바로 운명의 주인이자 내 영혼이라는 배를 지휘하는 선장이니까. 그때쯤 나는 아주 세련되고 우아해질 테니까 데이비드는 나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리라. 그러면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데이비드를 차버릴 것이다.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학교에 다니기를 학수고대했던 엄마, 그리고 애정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당당한 여성이 되라고 말했던 말카를 떠올린다. 나는 두 사람의 바람대로 될 것이다. 소녀에서 숙녀로 성장한 조앤의 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조앤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의 영상을 소개합니다. 영화에서는 전통을 노래하지만 나는 사랑이 전통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 조앤처럼 전통에 맞서며 당당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how do we keep our balance? That I can tell you in one word. Tradition! Because of our traditions, we've kept our balance for many, many years. Here in Anatevka, we have traditions for everything. How to sleep, how to eat, how to work, how to wear clothes. For instance, we always keep our heads covered and always wear a little prayer shawl. This shows our constant devotion to God. You may ask, how did this tradition get started? I'll tell you. I don't know. But it's a tradition. And because of our traditions, every one of us knows who he is and what God expects him to do. Who day and night must scramble for a living, feed a wife and children, say his daily prayers, and who has the right, as master of the house, to have the final word at home. The Papa! The Papa! Tradition! The Papa! The Papa! Tradition! Who must know the way to make a proper home, a quiet home, a kosher home? Who must raise a family and run the home, so Papa's free to read the holy book?
I started Hebrew school at 10. I learned a trade. I hear they picked a bride for me. I hope she's pretty. And who does Mama teach to mend and tend and fix, preparing her to marry whoever Papa picks? The daughters, Tradition! Some daughters! Tradition! And in the circle of our little village, we've always had our special types. For instance, Yenter the matchmaker, For your girl. Reb Nachum the beggar, and most important of all, our beloved rabbi. Rabbi, may I ask you a question? Certainly, Leibish. Is there a proper blessing for the Tsar? A blessing for the Tsar, of course. May God bless and keep the Tsar far away from us. Then there are the others in our village. They make a much bigger circle. We don't bother them, and so far, they don't bother us. And among ourselves, we always get along perfectly well. Of course, there was the time when he sold him a horse and told him it was only 6 years old, when it was really 12. But now, it's all over, and we all live in simple peace and harmony. It was really 12 years old. It was 6. Traditions, traditions. Without our traditions, our lives would be as shaky as a fiddler on the roof.